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라 불리는 코일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뭐 별도의 도면은 없고요. 제가 하는 거를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금방 숙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매 강의 시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블로그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좀 모아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차례대로 목록이 쭉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인벤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밀리미터 IPT. 자, 돌아서 F6번 눌러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코일을 만들기 위한 그 뼈대를 좀 그려놔야 되는데요. 이제 뼈대를 한번 그려보겠는데 제가 원점에서 정면 XZ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의 코일의 지름과 높이에 해당되는 뼈대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직사각형으로요. 원점에서 오른쪽 상단을 그렸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요 놈은 15mm, 높이는 40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코일의 뼈대. 즉, 코일은 어떻게 생성될 거냐면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즉, 지금 제가 그린 이 네모는 그 스프링 코일의 지름이라 하죠, 우리가. 코일 지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죠? 그 절반에 해당되는 스케치와 높이에 해당되는 스케치를 그려놓은 거죠. 이 네모가 코일의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놨고요. 이 선은 이제 코일의 그 중심선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선택하시고 화면 상단에서 요 중심선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선이 이제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3개 드래그로 요 3개를 선택하시고 요 위에 올라가서 요놈은 이제 구성선이죠. 구성선 버튼 눌러 주셔서 구성선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고, 자, 중심선하고 구성선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여러분. 중심선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 할 때 이제 선이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성선은 아예 3D 모델링 할 때 없는 선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선 자체를 이제 인식을 안 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거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 높이 40mm는요, 뭐 코일의 이 스프링이 높이가 될 건데, 스프링 높이는 고정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변형을 줄 거예요. 뭐 50mm라든가 70mm로 높이를 좀 바꿔서 가변적으로 좀 변형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변형을 줘야 되는 스케치들은 이 고정된 치수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참고 치수, 즉 인벤트에서 이제 연계 치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연계 치수를 애한테 이제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즉 방법은요, 요 40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변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연계 치수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가로가 쳐집니다. 우리 이제 기계 제도법에서 이제 가로를 치는 치수들은 참고 치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만 변형을 주라는 치수는 아니지만 다른 치수를 맞추다 보면은 이 치수는 살짝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도 되는 치수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인벤터에서는 얘가 이제 가변적으로 변형을 줘야 되는 경우 이런 연계 치수를 주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봐보세요. 위에 선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40mm가 뭐 30, 20 뭐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고, 위로는 50, 60까지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참고 치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을 줄 수 있는 치수가 된다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하지만 참고 치수가 아닌 놈들은 이렇게 일반 치수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을 꾹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mm를 선택을 하고 연계 치수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치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소선의 지름, 코일의 지름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스프링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코일의 지름을 소선의 지름으로 나눈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벤트 공부하시는 분들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뭐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뼈대를 만든 거는 요 코일의 지름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야 될 거는 이 코일의 지름을 따라가야 될 소선의 지름, 즉 그 스프링의 두께가 되는 거죠. 예, 이 소선의 지름, 파란색 요 놈을 그려놔야만 잠시 후에 요 두께, 요 지름에 해당되는 코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제가 지금 원을 하나 그리겠는데요. 여기 끝점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지름은 뭐 한 2.5 할까요? 2.5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린 겁니다. 2.5짜리 소선의 지름이 15mm 2배, 30mm에 해당되는 코일의 지름에 해당되게 이렇게 코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코일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원래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스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버튼이 자, 스윕으로 되어 있을 건데 거기 밑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코일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소선의 지름에 해당되는 이제 원 프로파일이 되겠죠. 요놈 바로 선택이 자동으로 됐고요. 요놈 이제 따라가야 될 축, 요 센터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축에 내려와 있죠. 파란색이. 예, 축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방법은 좀 많은데요. 저 코일 크기로 들어오시면은 유형이 좀 많습니다. 뭐 피치와 회전, 그리고 회전과 높이, 피치와 높이, 뭐 스파이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먼저 피치와 회전 같은 경우는 피치 값과 몇 회전 할 건지를 알고 있는 경우, 즉 피치라는 거는 코일이 이제 이렇게 생성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코일이 생성될 거면은 피치라는 건 이제 요 사이사이 간격이 되겠죠. 요 간격이 몇 밀리냐, 이게 피치죠. 그리고 회전은 이런 피치가 뭐 3mm면은 3mm의 간격으로 회전은 뭐 10바퀴 돌아라. 그러면은 30mm가 되겠죠. 총 높이는. 그렇죠? 예, 회전은 10바퀴 돌아라. 3mm의 피치로 10바퀴 돌아라. 그러면 30mm 높이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한번 예제를 들어볼까요? 피치를 제가 지금 2.5로 했으니까 한 4mm를 줄게요. 4mm. 자, 피치는 4mm 대, 그리고 회전수는 10바퀴가 되겠죠. 그러면은 좀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코일 쉐이프에 다시 돌아오면은 축을 요걸 바꿔주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축을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위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다시 코일 크기로 돌아왔고요. 피치가 4mm씩 10바퀴니까 총 40mm 되는 거죠. 그렇죠? 요 큐브를 이용해서 요 정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총 40mm 높이의 10바퀴 회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코일 크기에서 유형이 피치와 회전인 거고, F6번 누를게요. 회전과 높이. 회전과 높이라는 거는 높이 값이 40mm이면서 회전은 뭐 5바퀴만 돌아라. 그러면 이제 그 회전수 자체가 5바퀴이기 때문에 피치 값은 몇이 돼야 될까요? 8mm씩이 가야겠죠. 8mm씩. 그렇죠? 8mm씩 5바퀴를 돌아야만 40mm가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전과 높이를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피치 값은 정해지겠죠. 피치와 높이. 피치는 뭐 5mm씩 유지를 하는데 총 높이가 40mm 돼야 돼. 이랬을 때는 그 회전수가 이제 자동으로 8바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5mm 피치를 8바퀴를 돌아야만 40mm 만족하는 거니까. 그렇죠? 회전이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조건에 맞게 이걸 좀 변형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매번 고정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에 맞게, 그 회사의 유형에 맞게 좀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F6번을 한번 누를게요.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시고 F6번. 그 다음에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엽, 우리 애기들 장난감이라든가 시계 태엽 같은 거, 그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형식이죠. 회오리처럼. 피치가 뭐 10mm씩, 회전은 3바퀴 돌아라. 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10mm, 10mm, 10mm 되겠죠. 3바퀴 도는 거죠. 여기. 여기서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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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바퀴. 이게 이제 태엽이고, 그쵸? 5바퀴 돌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는 회전과 높이를 할게요. 회전과 높이. 왜냐면은 이제 아까 내가 이 높이에 대한 가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높이에 대한 가변은 여기 높이에다가 40mm를 써도 되는데 40mm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높이를 지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제가 스케치에서 40이라고 그 참고치수 연계치수를 기입을 해놨잖아요. 요 놈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더니 요 놈의 이제 변수값 기호가 여기 D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높이가 요 놈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회전은 뭐 5바퀴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코일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코일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가시성을 다시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코일을 만들면서 조건을 높이에서 요놈한테 이제 가변적인 이 치수를 내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D1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40mm 높이에서 가장 꼭대기 요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올리면 이 스케치가 변형이 되겠죠. 예, 뭐 대충 5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을 보시면은요. 자, 화면 상단에서 여기 요 번개 표시가 하나 있거든요. 좀 내려볼까요? 요거 여기 이제 업데이트 버튼입니다. 요 로컬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높이에 맞게 스프링이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요 위에 선을 꾹 눌러서 밑으로 쭉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로컬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스프링에 가변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되돌리게 하고요. 자, 스케치는 여기까지 해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코일을 생성시키겠습니다. 자, 코일을 생성시키는데 먼저 축을 중심축을 잡아주시고요. 코일의 크기는 혹시라도 이 코일 쉐이프에서 밑으로 코일이 생성되시는 분들은 이 축 버튼을 눌러서 위로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코일 크기에 들어오셔서 제가 회전 및 높이로 해놨습니다. 거기서 높이를 지우신 다음에 이렇게 이 높이에 해당되는 치수, 단 요거는 연계 치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연계 치수가 아니고 그냥 40이다 라고 하면 그냥 40mm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40mm를 연계 치수로 해놓고 오셨어야 됩니다. 예. 요 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D1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회전은 뭐 7바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가 이제 10도의 테이프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10도의 각도를 주면서 이제 코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10도가 오므라주는 이렇게 스프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코일에 플러스를 눌러서 스케치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위에서는 꾹 눌러서 밑으로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가는 거죠. 가장 위에서는 꾹 눌러서 높여주시고 업데이트 버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벤터의 코일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약간 응용을 하자고 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도 배우면 알겠지만 어셈블리에서는 요 위에 스프링과 밑에 스프링에 면을 좀 깎아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X, Y 면이 가장 바닥면이죠. Shift를 누르고 살짝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가장 바닥면 그렇죠? 그러면은 X, Y면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시성을 킬게요. 이렇게 그리고 평면을 이용해서 요 면을 꾹 누르고 위로 잡아 당긴 다음에 손을 놓고 40mm 짜리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51.984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평면으로 꾹 누르고 위로 당겨서 51.984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다시 만들어 보면은 평면에서 얘를 꾹 누르고 위로 당겼을 때 51.984를 그냥 써야겠구나. 얘가 참고 치수라서 984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잘라 볼게요. 자르는 방법은 뭐 예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실 거라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조각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렇죠? 조각을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곡면은 위에 면을 찍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차집합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차집합으로 바꿔놨을 때 여기가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날아갈 거다. 혹시 방향이 반대이신 분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반대를 잘라낼 수도 있고요. 녹색 위에를 클릭하면은 위에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확인. 다시 한번 조각을 누르고 평면을 선택하시고요. 차집합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밑에가 날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도 빤빤하게 만들고 위에도 빤빤하게 만들고 해서 나중에 뭐 어셈블리 같은 거 할 때 좀 편하게 미리 좀 잘라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인벤터의 이제 코일 기능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뭐 나중에 그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더 재밌게 재미난 모델링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찾아뵙겠습니다.